네, 누구보다 쉽고 똑똑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달달한 비급살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급살롱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장마철입니다. 지금 전국에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호우주의보까지 발령이 됐죠. 자, 지금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유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고를 다 대비할 수는 없잖아요. 꼭 보험 들어두셔야겠죠. 좋은 보험 고르는 방법 오늘도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의 가치나 상승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돈과 인생의 비급에 대해서 전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비급 바로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 비급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질환보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장기 중에서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이 심장만큼 또 중요한 장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자, 관련돼서 전문가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중환자실 간호사 출신 설계사로 보다 쉽게 설명해 드리는 이재찬 전문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심장질환 보험인데요. 암, 내, 심장 이 세 가지를 3대 중대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중요한 2대 질병 중 하나인 심장질환 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우리나라 사망원 중 1위가 어떤 질병인지 아실까요? 네, 무조건 암일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원 중 1위는 암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사망원인 1위는 어떤 질병에 해당될까요? 전 세계도 캔슬 암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세계 사망원인의 1위는 허혈성 심혈관 질환입니다. 국내의 경우 한국인 사망률 2위 질환으로 이제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심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식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게 다양한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도 있지만 그중 하나는 노화입니다. 주변에서 80대 이상이신 부모님들을 보면 심장질환으로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혈관도 역시 나이가 듭니다.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처럼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등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저하와 염증 반응으로 인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확장과 수축 기능이 저하됩니다. 또한 심장 근육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심장벽이 두꺼워지면서 심장의 수축력과 이완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위험 인자들은 노화와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질환들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심장질환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젊은 사람분들 중에서 심장질환에 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가요? 네, 맞습니다. 젊은 층에도 비만이나 카페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심장질환 즉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에서 청년층에 해당될수록 심장질환 위험은 비만도가 높을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했고 노년층에서는 반비례해 저체중일 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걷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유산소 운동은 체중을 감소시켜 오히려 심장질환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혈관 질환이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환에 대한 대비는 꾸준한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진단을 받더라도 충분한 치료를 위해 질병진단비 보험으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장질환은 재발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스스로의 건강을 자신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갑작스럽게 질병을 진단받게 된다면 본인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주변 가족분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젊은 분들도 많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요. 꼭 대비해 두셔야겠네요. 보험 저희가 어떤 것들로 보장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 2위인 심장질환에 대한 보험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흔히들 심장질환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급성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떠올리실 텐데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보시게 되면 심장질환 종류가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심장질환은 크게 부정맥, 심부전을 포함한 심장질환, 협심증을 포함하고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이 있습니다. 협심증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 근육의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져 생기는 흉통을 말합니다. 보통 가슴 중앙이 답답하거나 쪼이는 느낌, 무거움이나 압박감을 나타내며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나 운동할 때 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증상이 발생하고 휴식할 때는 호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슴 통증은 중앙에서 왼쪽 가슴으로 그리고 왼팔, 목, 턱 등으로 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협심증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콜레스테롤 등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으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지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심전도 검사나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CT 등을 많이 합니다. 부정맥은 종류가 많은데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는 빈맥, 반대로 천천히 뛰는 서맥, 심장의 위쪽에서 불규칙하게 떨리는 가장 흔한 부정맥인 심방세동, 심장에 너무 일찍 뛰는 조기수축 등이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고 어지럽고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보통 스트레스나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과도한 음주나 카페인 섭취, 갑상선 질환이나 고혈압 등이 원인이 됩니다. 부정맥의 검사 방법으로는 심장의 전기 신호를 측정하거나 기록하는 검사들이 사용됩니다. 부정맥의 증상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검사부터 장시간 모니터링하는 검사까지 다양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은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던 중 쓰러져서 심장이 멈추는 경우도 있고 드라마 등에서 심장의 전기 충격기 등을 사용하는데 갑자기 전기 자극이 변경되어 심장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부정맥이 항상 위험한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서맥과 빈맥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빈맥 좀 생소합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빈맥의 경우에는 빠른 심박동수를 오래 지속되면 심장이 지치게 됩니다. 달리기를 오래 하면 지쳐서 멈춰 숨을 쉬게 되는 것처럼 심장이 지치게 되어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의 아버지께서 숨쉬기가 힘들어 병원에서 진료를 보셨는데 관성동맥이 찢어져 개복 수술을 하였습니다. 병원비가 얼마 정도 나오셨을 것 같으세요? 감이 안 오는데요. 몇 천만 원? 네, 중간결산에서 9천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큰 수술을 하고 나서 의식을 잃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는데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등을 달고 치료를 받으시다가 폐렴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또 폐렴 치료를 하던 도중 다행히 의식이 회복이 되어서 일반 병실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같은 경우 하루 입원비가 1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다행히 산정 특례를 받게 돼 있어서 병원비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1,000만 원 이상의 병원비가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약해지셔서 직장도 잃으시고 지금은 큰 수술로 인해서 치매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든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는 재활 치료를 추가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질병 하나로 인한 수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족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준비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하지 못해 몸의 조직과 장기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심장의 수축력 감소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부전 같은 경우 만성적인 질병입니다. 심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몸이 붓고 마른 기침을 자주 하고 피로감이나 소화불량을 자주 호소합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 심장 조직의 괴사에 이르는 응급심혈관 질환입니다. 흔히 심장마비라고도 불리며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혈전으로 생기며 보통 가슴 중앙에 압박감이나 쥐어짜는 느낌 그리고 불안한 느낌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장질환 수술 방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초기 협심증은 약물 치료로 관리될 수 있지만 심한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은 수술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시행되는 시술 방법으로는 바로 스텐트 삽입술인데요. 협착된 부위에 혈관을 도관을 삽입 후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고 스텐트를 설치하여
혈관 내경을 넓히는 시술입니다.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에는 혈전이 다시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약물 복용과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스텐트 삽입술만으로 질환을 완전하게 치료할 수 없거나 관상동맥 질환이 진행이 만연된 경우에는 관상동맥 우회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협박 중의 하나로는 수술 후 2, 4일 후에 약 20%의 환자에게서 부정맥이 발견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네 가지 심장 질환 그리고 수술 방법까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심장병 혹시 40, 50대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릴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남성분들이 흡연과 직장 스트레스, 복부 비만 등으로 인해서 40대에서 50대부터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폐경 이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경우에는 오히려 남성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폐경 이전까지는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 호르몬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며 동시에 혈관 코팅제처럼 끈적거리는 혈액을 잘 지나가도록 해주었습니다. 폐경이 진행됨으로써 이 혈관 코팅 역할을 해주는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이로 인해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심혈관 질환과 연관된 여러 위험 요소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이나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으로 인해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 역시 심장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에스트로겐이 영향을 주는지는 또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빠르게 보험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어떤 보장으로 대비하면 좋을까요? 심장질환 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범위입니다. 예전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급성심근경색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될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부정맥 등을 보장받는 심장질환 담보를 보장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비와 수술비입니다. 40대 남자 기준 건강치와 경증 유병자 보험으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진단비 3천만 원과 수술비 1천만 원을 준비했다고 가정해서 가설계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회사별로 보험료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서는 건강체 기준 11,000원부터 21,000원까지, 경증 유병자 보험에서는 2만 원부터 3만 원까지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진단비는 가격이 높은 회사가 있는 반면 같은 회사에서 수술비는 저렴한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담보만 보험료를 비교해서 보시기보단 진단비와 수술비를 합산하여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나 회사별로 비교는 필수인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혈관 진단비도 보장 범위에 따라서 못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들일까요? 네, 맞습니다. 혈관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했다고 해도 보장 범위에 따라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혈관 질환이 발생되었을 때 가입된 보험에서 보험금을 못 받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찔하겠죠? 제가 어떻게 하면 혈관 질환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는 심장질환 보장 범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아요. 급성 심근경색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실제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심장 같은 경우도 갑자기 완전히 막히는 급성 심근경색은 점수로 따지면 10점, 서서히 좁아지는 협심증까지 보장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90점입니다. 부정맥과 심부전을 포함한 심장질환 진단비까지 포함되어야 100점짜리 보험으로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장 전체로 봤을 때 허혈성 심장질환 외에도 심부전이나 부정맥, 심장질환 환자가 2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심증까지 보장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외에도 심부전이나 부정맥까지 보장하는 심장질환 진단비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심장을 올커버할 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알려주신 대로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잘 준비를 해두셔야겠고요. 자, 근데 수술비가 너무 부담스럽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혹은 가입하고 난 다음에 재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혹시 산정특례가 심장질환에도 보장을 해주는 건 알고 계신가요? 암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또 보장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나라에서 중증 질환자에 대해 혜택을 주는 산정특례 제도는 암 진단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심장 질환으로도 가능합니다. 심혈관 산정특례를 받으면 자기부담금의 5%만 내고 최대 30일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선천성 심기형 환자 또는 심장 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산정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산정 특례 특약도 보험에 있습니다. 기존 허용성 진단비가 일회성 지급인 반면 산정 특례 대상 진단비는 한 번 보장을 받고 나서도 만 1년 경과 후에 다시 산정 특례를 등록을 하게 되면 반복해서 진단비를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주요 치료비나 순환계 특약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약제비나 수술비, 검사비, 재활 치료비 등을 통합해서 보장해주는 보험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특약들을 잘 준비하신다면 심장질환에 대해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수술 방법 그리고 보장할 수 있는 내용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심장질환은 수술비 외에도 검사비, 입원비, 약물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비용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때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심장질환 보험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질병이 나에게 다가올 때 위험에 대한 보장 또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완벽하게 보장을 준비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현 시점에 맞춰 여러 가지 특약을 비교하셔서 10년 후, 5년 후 아니면 당장 내일 나에게 올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환자실 간호사로 보험을 쉽게 알려주는 보험간호사 이재찬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비극 심장병, 심장질환에 대한 보험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보험 가입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의 가치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렇게 첫 번째 비급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비급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비급은 2대 진단비인데 2대 안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심장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관련해서 오지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 오지안입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중대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 2대 진단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2대 진단비의 중요성과 구성 방식, 가입 시 유의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2대 진단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제가 예상한 바로는 뇌와 심장일 것 같아요. 2대 진단비가 뭘까요? 네, 보험에서는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을 합쳐서 2대 질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대 진단비란 뇌혈관 진단비와 심혈관 진단비를 말합니다. 저희가 아까 심장 질환 짚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뇌 질환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먼저 뇌 질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뇌 질환은 뇌혈관, 뇌경색, 뇌졸중, 뇌출혈 등을 뇌의 혈관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말하며 뇌에 피가 안 통하거나 터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뇌혈관 질환, 뇌혈관에 이상이 생기거나 혈액 흐름이 방해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뇌와 관련된 질환 중 가장 넓은 범위의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뇌졸중,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뇌 조직의 혈액 공급이 제한되거나 차단될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뇌 기능 손상이 생길 수 있으며 치명적인 경우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뇌경색, 뇌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뇌 조직의 손상을 입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전이나 혈관이 좁아짐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리고 뇌출혈,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 내부로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때 혈액에 뇌 조직에 압력을 가하면서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고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좀 무서워서 뇌질환 보험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진단비가 필요한 이유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뇌혈관 질환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고 고가의 치료비가 필요하며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징이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심각성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뇌경색증, 뇌졸중, 뇌출혈, 쥐주막하 출혈 등이 있습니다. 이들 질환은 갑작스럽게 발병하고 빠르게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 또는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깁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30대, 50대, 중장년층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 통계에 따르며 뇌졸중 환자 중 약 70% 이상 후유증을 경험하며 재입원율 또한 30%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뇌혈관 질환의 치료는 주로 수술이나 약물 치료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뇌졸중 환자의 1인당 평균 입원과 진료비는 약 1,593만 원이며 이는 5년간 30.3%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치료 시 응급실 이송 및 진단, CT,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 혈전용해제, 주사 또는 응급수술 등 진단 직후 약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 치료비가 소요되고 진단 후에는 입원 기간 평균 3주, 4주 이후 수개월, 수년간 재활치료, 가정 내 간병비, 직장휴직, 소득 상실 등 총 비용이 5천만 원, 1억 정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손은 치료비만 보장되며 생활비나 휴직, 손실 등은 보장이 불가합니다. 뇌질환은 치료비가 장기화되며 가정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현금성 진단이 있어야 현실적 대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험 보장 범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뇌출혈 진단비만 보장하는 보험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뇌질환 중 뇌출혈은 약 10%에서 15%에 불과하며 가장 흔한 뇌경색은 보장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혈관 진단비라는 명확한 담보를 가진 상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누구나 해당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혈관 질환 관련 만성질환 보유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발병률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20대, 40대라도 스트레스, 흡연, 야간,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발병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의 발병률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좀 무섭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심장 이야기도 했는데 뇌도 챙겨야겠는데 그러면요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네, 뇌혈관 질환 진단 비율 종류별 보장 범위와 해당하는 질병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출혈 보장, 가장 좁은 범위의 보장입니다. 보험에서 뇌출혈 진단비는 가장 작은 범위를 일커두며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명, 질병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I60 쥐주막하 출혈, I61 뇌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 뇌출혈, 그리고 뇌졸중 보장, 가장 보편적인 범위의 보장입니다. 뇌졸중 진단비는 뇌출혈 진단비보다 보장하는 범위를 모두 포함하며 뇌경색까지 추가로 보장해주며 2022년 기준 국내 뇌출혈 환자는 약 10만 명, 뇌경색 환자는 약 52만 명으로 뇌출혈보다 뇌경색 환자가 5배 이상 많았습니다.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에 대비하려면 뇌출혈만 보장하는 상품보다는 뇌졸중 전체를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I63 뇌경색증, I65 뇌전 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대전 동맥의 폐색 및 협착, 그리고 뇌혈관 질환 보장, 가장 넓은 범위의 보장입니다. 뇌혈관 진단비는 뇌졸중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다양한 질환과 그로 인한 후유증까지 보장해 줍니다. 뇌동맥류, 일괄성, 허열, 발작 등 뇌 관련 질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I64 출혈 또는 경색 등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7 기타 뇌혈관 질환, I68 달리 분류된 뇌혈관 질환은 뇌혈관 장애,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보장 보험을 무조건적으로 추천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뇌혈관 질환 보험은 보장을 넓게 가져가는 추세이며 뇌출혈만 보장받게 돼 있으면 실제로 보장을 못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보장 범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아까 첫 번째 비급 때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오늘 전문가님도 심장 쪽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질환입니다. 심장 질환 보험에 대해 알아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허혈 심장 질환이 무엇이고 심장 질환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은 허혈 심장 질환, 급성 심근경색, 부정맥 등이 있습니다. 허혈 심장 질환, 심장 근육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장과 관련된 질환 중 가장 넓은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일부 심근 조직이 손상되는 상태입니다. 주로 혈전이나 혈관의 좁아짐으로 인해 발생하며 가슴 통증, 압박감, 호흡곤란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그리고 협심증, 가슴 통증의 일시적 발생으로 심장에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아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이나 감정적 스트레스나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흉통이나 가슴 압박감,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증상들까지 짚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 심장 쪽도 진단비 너무너무 필요하겠습니다. 네,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 조용한 돌연사의 주범, 심혈관 질환 진단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심장과 혈관에 이상이 생겨 혈류의 공급이 차단되거나 불규칙해지는 질환을 말하며 대표의 질환으로는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심장 판막 질환, 심부전, 부정맥 등이 있고 그 특징으론 갑자기 증상이 발현되며 사망 위험이 큽니다. 또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성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할 만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리고 치료비와 생활비 등 이중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장질환 진료비는 38.5% 증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협심증은 좁아진 관상동맥을 넓히기 위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즉 스텐트 삽입술을 진행하며 심근경색은 막힌 관상동맥 대신 사용할 혈관을 만드는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한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관상동맥 우회술 및 심장수술은 3,400만 원 이상 드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건강보험 적용 수술 중 가장 비싼 수술입니다. 그리고 실손보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손보험은 치료비만 보장하며 수술 전 진단금, 소득 손실, 생활비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등 고가 시술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며 재시술 후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며 진단 즉시 현금성 보장이 되는 심혈관 진단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보험의 보장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기존 보험에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포함된 경우가 다수여서 협심증, 심장 판막 질환, 심장 수술 등은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심혈관의 약 70%, 80%는 심근경색 외 질환으로 현재 맞는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현재는 스트레스, 과로, 고지혈증, 당뇨, 위험의 요소로 증가로 인하여 중장년뿐만 아니라 20대, 40대도 예외가 아닌 질환이 되었고 돌연사가 사망자의 약 40%가 40대, 50대, 특히 남성, 직장인인 고위험군에 해당하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심장병 사망자 중 약 20%는 40대 이하고 30대도 심장질환의 응급실 내원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정말 꼼꼼하게 또 하나씩 짚어주고 계시죠. 자, 이것도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심혈관 질환 진단비 종류별 보장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가장 좁은 범위의 담보이며 급성 심근경색 특약이 보장하는 질병 및 질병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I21 급성 심근경색, I22 후속 심근경색,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종 합병증. 보험 가입이 오래된 경우에는 허혈 심장의 일부인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받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자주 발생하는 질병인 협심증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약을 추가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혈 심장 질환 가장 보편적인 범위의 담보이며 급성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협심증까지 보장하도록 나온 특약이 허혈 심장 질환 보험입니다. 허혈 심장 질환 특약은 급성 심근경색 특약이 보장하는 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추가로 다음 질병을 보장합니다. I20 협심증, I24 기타 허혈 심장 질환, I25 만성 허혈 심장병, 그리고 학대 심장 질환. 가장 넓은 범위 담보이며 확대 심장 질환 특약은 허혈 심장 질환 외에도 심부전, 부정맥, 심장 판막 질환 등 다른 심장 질환까지 포괄하여 보장합니다. I47 발작성 빈맥, I48 심방세동 및 조동, I49 기타 심장 부정맥, I50 심부전. 별도로 허혈성 심장 질환에 외에 자주 발생하는 심장 질환에는 심부전, 부정맥, 심장 판막 질환 등이 있으며 심장 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최근에는 심장 질환 범위를 넓혀 보장하는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본인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면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경우 확대된 심장질환 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네, 심정도 정말 꼼꼼하게 짚어주고 계시는데 자, 혹시 우리가 가입할 때 같이 한번 덧붙이면 좋을 특약들 혹시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2대 진단비에 대해 알아보았고 진단비와 별도로 같이 가입하면 좋은 공통되는 특약을 알아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수술비,
스텐트 삽입술과 같이 주기적인 교체가 요구되어 여러 번의 수술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비 특약을 통해 보장을 더 확실하게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허혈 심장 질환 수술비. 일반적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은 관상동맥 우회 이식술, 관상동맥 스텐드 삽입술 등을 수술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 특약을 통해 보장을 더 확실하게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혈전용해 치료비. 혈전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는 위급 상황에서 혈전을 녹이는 치료가 필요할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에요. 혈전용해제는 고가의 약물이기 때문에 1회 지급받는 진단비만으로는 추가 치료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가격 대비 보장 금액이 높아 약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 주요 치료비.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발병 원인에서 공통점이 많고 발병률과 사망률이 두 질환 모두 높습니다. 이에 따라 두 질환을 동시에 보장하는 심내혈관 주요치료비 보험이 생겼습니다. 심장과 뇌는 모두 혈관의 문제로 인해 병이 생기며 고혈압 같은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도 두 질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질환을 한 번에 보장하는 보험으로 대비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질병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4개를 추천받았어요. 혈전 용해 치료비 이게 가장 눈에 띕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향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험 설계 시 꼭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건강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이기에 지금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보다 필요한 보험을 갖고 계신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2대 진단비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2대 진단비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 세 번째 비급도 바로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주제 실패하지 않는 보험 점검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패하고 싶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모든 보험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보험 해결사 전병준 전문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 실패하지 않는 보험 준비 순서라는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인을 통해서 좀 가입만 해놓고 이 보상이 빠진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효율적으로 내 보험을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좋은 정보를 꿀팁 많이 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채널 꼭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내 보험 점검하는 방법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 왜 보험 점검을 받아야 되는지부터 좀 필요성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됐을 때 병원비가 많이 남아서 제대로 보험금을 못 받아 내 부담이 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은 협심증인데 뭐 진단금이 안 나온다든지 뭐 뇌경색인데 보장이 빠져 있다든지 중대질병만 보장하는 보험이라서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보험 점검을 하면은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필요할 때 제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어서 보험 점검을 꼭 받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이 보험 준비 순서를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황 아나운서님 네. 요리해 보셨죠? 그럼요. 저 꽤 합니다.
아, 예. 요리도 안 사실 믿으시는 조리 것 순서가 같은데. 있죠. 그렇죠. 네, 맞아요.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해야지 참 맛이 우러나는데요. 보험도 순서대로 준비를 해야지 제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서는 실손 의료비, 3대 진단비, 수술비, 후유장애, 사망 이 순서대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부담이 돼서 정리한다고 하면은 거꾸로 반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유는 만약에 이제 위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의사를 만나서 검사 비용까지는 이 실손 의료비에서 모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검사 결과에서 위암 진단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3대 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수술하면 수술비, 그리고 위를 전절제하면 후유장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망하면 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병원 가는 이 순서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보험 준비 순서의 첫 번째를 좀 알려드리면은 바로 이 실손 의료비입니다. 본인이 먼저 카드 결제, 선결제 하시고 영수증 첨부해서 본인 부담금을 돌려받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포괄적인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병원비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신 출산이나 미용 관련된 것만 제외하고 모두 보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흔히 3대 진단비라고 하죠.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에서 3순위인 이 3대 진단비가 있습니다. 실비는 이 갱신형의 특성상 유지에 어려움이 존재를 하고요. 치료 끝나고 또 생활비나 요양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3대 진단비는 생활비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술비와 후유장애인데요. 수술비는 뭐 종수술비, 상해 질병 수술비, 뭐 몇 대 이 N대 수술비가 있고요. 질병 후유장애 이 3%가 있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실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잦은 반복적인 수술을 대비할 수 있는데요. 장기 요양 상태나 이 치매까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간병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병 후유장애 이 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질병의 후유증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 표인데요. 눈, 코, 치아, 흉복부, 손, 팔, 관절, 신경계, 귀, 척추, 생식기, 발, 다리까지 후유증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당뇨 후유증이 생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로 만약에 한쪽 눈이 안 보인다고 하면은 50% 후유장애이고요. 신장 투석을 하게 된다면 75% 후유장애입니다. 그리고 치매까지 가게 된다면은 CDR 2점인 중등도 치매 시 40%, 중증 치매 진단이 CDR 3점에서는 60% 후유장애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게 많이 하는 우리 인공관절을 많이 하는데 각 무릎당 20%, 두 무릎 다 하면은 40% 후유장애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질병 후유장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인공관절, 뭐 치매, 디스크, 장기절제가 있고요. 잘 모르는 후유장애로는 치아결손, 청력장애, 류마티스 관절염, 영구적인 투석이 있습니다. 이렇듯 후유장애는 이 가입 금액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보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망 보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죽어서 받는 게 뭐 필요하냐, 그런 거 뭐 필요 없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가장의 유고 시에는 사실 많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 1인당 교육비, 양육비가 있는데요. 대학 졸업 기준으로 인당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3년치 평균 생활비는 1억 이상, 주택대출금도 1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평균적인 사망보험금 보면 받으시는 분들이 3천만 원도 안 되게 나간다고 하니까 가장의 유고 시에는 이러한 필요한 사망보험금은 자녀가 어리다고 하면은 자녀 교육비, 양육비 보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실패하지 않는 보험 준비 순서를 알려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보험금 받을 때 분쟁도 많고 민원도 많이 생기는 분야가 바로 이 3대 진단비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은 3대 진단비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보험부터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 암보험이라고 하면은 다 똑같은 암보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 전막내암, 바로 대장의 초기암인데요. 이런 부분하고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같은 것 이런 암들을 소액으로 주는 암보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암들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암 환자의 걱정은 암이 진단되고 재발 전이 되는 부분을 가장 걱정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암 진단 시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발 전이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 암 치료비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뇌와 심장 2대 질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뇌 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진단은 뇌혈관 질환 진단입니다. 점수로 따지면은 100점이고요. 막히면 뇌경색, 터지는 뇌출혈, 두 개 합친 게 뇌졸중입니다. 점수로 따지면 67점이고요. 이 터지는 뇌출혈은 9점입니다. 우리 황 아나운서님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신 적 있으시죠? 당연히 몇 점 있겠죠. 맞고 싶으시죠? 당연히 100점 맞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뇌 쪽으로 100점이 바로 이 뇌혈관 질환이고요. 100점짜리로 준비하셔야 제대로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장 같은 경우도 갑자기 완전히 막히는 이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 점수로 따지면 10점. 서서히 좁아지는 협심증까지 보장하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 100점입니다. 그래서 100점짜리로 하셔야 제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요. 심장 환자 중에서 이 부정맥이나 심부전까지 진단되는 환자가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이외에 심장질환 환자가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심장질환 진단비로 업그레이드 하셔야 이런 부분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관질환 생기면 사실 간병인까지 쓰게 되는데 간병비가 한 달에 무려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가족이 간병을 하고 싶어도 다 사회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간병인 보험은 실손 보험에서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까지 사실 이 치매까지 가게 되는데요. 치매는 한 나라의 대통령들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치매 요양자금까지 준비하신다면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알려드릴 부분은 보험점검의 바로 내보험료 할인 절약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아나운서님은 마트 가면 낮에는 이게 팔다가 똑같은 건데 저녁에 가면 30% 할인되는 거 있는 거 아시죠? 그럼요. 일부러 저녁에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저녁에 가끔씩 찾으러 가는데요. 보험료도 이 똑같은 보험인데 30% 할인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무해지 환급형 보험인데요. 똑같은 암 진단비를 3천만 원 보장받는데 뭐 7만 원, 6만 원, 5만 원짜리가 있다고 하면 어떤 걸로 가입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저렴한 5만 원짜리로 가입을 해야겠죠. 보험료가 할인되는 이 무해지 환급형 또는 저해지 환급형 준비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이 있습니다. 갱신형은 월세와 비슷합니다.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 재산출해서 보장 기간 중에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요. 초기엔 저렴하지만 계속 올라가면서 100세까지 내야 됩니다. 비갱신형은 일정 기간만 내면 납입이 종료되고 내 소유가 되는 집 사는 구조와 비슷합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은 월세 살고 싶으세요? 집 사고 싶으세요? 아까부터 되게 당연한 거를 막 여쭤봐 주시는데 당연히 저는 매매를 선호합니다. 그럼요. 네. 당연히 이제 집 사셔야 되는 거고요. 월세 말고 집 사는 구조는 이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CI 보험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제가 번외로 이 CI 보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도 제가 알려드렸었잖아요. 점수로 따지면 이것도 67점, 10점 참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대한이 붙으면 좀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진단되고 6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구적인 25% 후유 장애가 남았느냐를 보는데요. 수술 잘 되면 사실 장애가 남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튜브로 음식물 드시는 분이 20%라고 하니까 이 25% 받는 게 쉽지 않고요. 심장 쪽도 이 중대한이 붙으면 또 이 두 가지 약관이 또 따라옵니다. 심전도 변화, ST 분절파, T파, Q파가 새롭게 출현해야 된다. 그리고 심근 효소의 상승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말이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CI 보험금은 혈관 쪽으로 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실패하지 않는 보험 준비 순서와 그리고 보장 범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 거라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보험 준비 순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손 의료비, 3대 진단비, 수술비, 후유장애, 사망,
이 순서대로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3대 진단비에서도 보장 범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암 같은 경우도 이 소외감, 대장 전막내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이런 암들을 일반암으로 보장받는지 소외감으로 보장받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치료비 보험, 암을 한 번만 진단받고 끝나는 건지 받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여러 번 계속 재발 전이까지 보장받는 부분인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상당히 중요합니다. 100점짜리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9점, 10점짜리 아닌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부전이나 부정맥까지 보장하는 올커버 보장하는 심장질환 진단비인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험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보험 해결사 전병준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속이 시원하네요. 오늘 세 번째 비급 뭔가 이 보험의 총 정리 시간 같았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배운 내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보험 고르는 방법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세 분의 전문가님들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비교살롱 오늘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상고 유의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